결국 탈당을 한다고 밝혔어요.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내용 좀 보겠습니다. 황보승희 의원 그동안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이 사안 너무 좀 부담스러운데 뭐 이런 반응까지 좀 알려졌습니다. 근데 오늘 입장을 냈는데 국민의힘 탈당하고 제22대 총선, 내년 총선 불출마한다. 근데 앞에 이걸 딱 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늘 같이 그냥 따라 붙는 것 같아요. 선당 후사의 정신. 그러면서 탈당 플러스 내년 총선 불출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할 가정사와 경찰 수사는 결자 해지할 것. 말 못할 가정사, 그다음에 지금 수사 내용,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자 해지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내부의 반응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굉장히 깊은 고뇌 끝에 선택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 결정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서는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일단 탈당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진행 중이던 당무감사는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성범 전 의원님, 글쎄요, 갑자기 좀 탈당, 뭐 어제부터 조금 무슨 얘기는 좀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입장이 나왔거든요. 탈당 그리고 내년 총선 불출마인데 전 남편이 지금 언론에 자꾸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인터뷰 내용이 알려졌는데 이런 모습에 좀 압박감을 느낀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해진 코스처럼 보여지는데 어찌됐건 본인은 뭐 개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전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수준,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선 정치 자금, 불법 정치자금 문제까지 넘어갔으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고, 뭐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이야기일 텐데, 부산 지역 정가에서는 왜 저런 분이 2020년에 정당에 우리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이 됐을까, 공천을 받았을까 생각까지 참 착잡한 마음입니다. 그럼 끝나셨습니까? 그냥 찹찹한 마음으로 끝내신 겁니까? 발언을요, 지금? 네네. 알겠습니다. 김주수 전 총장님, 사실 몇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아직 충분한 해명은 없이 본인이 탈당하겠다, 총선 출마다 이렇게 끝냈거든요. 그리고 결자해지란 말을 꺼냈단 말이에요. 글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이 문제에서 요즘 국회의원들이 문제만 생기면 이제 탈당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지금 뭐 여야 갈 것 없이 그런 모습이죠, 지금요. 특히나 지금 황보승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예정된 자가 탈당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민주당의 경우처럼 이럴 경우에는 탈당도 안 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국민의힘은 뭐 이 문제에서 완전히 종결 처리하는 행태인데 당무감사 있는데 뭐 멈출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설명이 있었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 문제가 그러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2년 전에, 그러니까 황보승희 의원의 남편에 의하면 2년 전에 이 자료를 당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 응답이 없다가 지금 이제 이게 집중적 보도가 되고 이제 정치 자금에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하니까 최근에 와서 이게 이제 진행되니까 국민의힘도 이미 1년 전, 늦어도 1년 전에 막을 수 있는 일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끌었던 거고요. 결국 그 중앙당의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해명해 보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안 되니까 탈당의 방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관련돼 있는 정치자금법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돈봉투 리스트까지 나왔는데 이 리스트가 아주 그 위험한 게 실제 현금을 준 돈의 액수와 그 사람 넘버까지 다 자세하게 써져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뭐 현역 장관 이름도 나왔고 전 의원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주 뭐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사는 별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주수 전 총장 말씀하시는 이 리스트라는 게 이거거든요. 이게 전 남편 A 씨가 경찰에 제출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뭐 1번서부터 쭉 해서 여기 지금 66번까지 일단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중간에 사람 이름들이 잔뜩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숫자가 있어요. 이게 뭐 단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3천, 5천 뭐 이렇게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금 이 리스트가 경찰이 지금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기환 교수님.
이게 가만히 보면 이름 여기 지금 지워져서 여기 나와 있지만 국민의힘 전현직 인사들로 보이는 이름들이거든요. 다 지금 대부분이요. 지금 이거 자칫 이거 뭔가 큰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이건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라고 봐야 됩니다. 황보승희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가 지금 폭로되는 거다. 자, 그럼 저기에 있는 사람 대부분의 이 번호 넘버링은 뭐냐? 돈 준 사람들 그 순번이겠죠. 자, 그럼 1번이 7천만 원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전 남편이라 지금 현재 예. 소위 이른바 불륜설의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오.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추정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금 장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역 전현직 의원들이 이미 쭉 나옵니다. 예. 대부분요, 후원금은 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입출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대부분 현역 의원들은요, 선거에 출마하는 위원장 후보들에게 예. 대부분 현금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건 불법 정치자금입니다. 그 리스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나 물론 저희가 단정할 수는 없죠. 몰라요. 아직은 자, 이 돈이 도대체 뭔지, 이 숫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근데 그럴 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는데, 자, 예. 그러면 지금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공천 헌금 문제, 그다음에 자,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 다 나온 상황입니다. 도대체 경찰과 검찰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야당 의원들을 압수수색하고 막 국회까지 쳐들어갑니다. 국회도 예. 압수수색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황보승희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절차가 지금 강제 수사 절차가 있습니까? 예. 2년 동안 묵혀온 사건이에요. 오. 지금이라도 자, 당의 압박에 의해서 저는 탈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정부 여당입니다. 정부 여당은 자, 탈당하세요. 당의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세요. 예. 자, 그러면 경찰 검찰 수사 적당히 저희들이 조율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을 수 있다. 예. 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황보승희 의원이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로 시간을 벌고 의원직은 유지합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 검경은 뭐 할 겁니까? 아까 그 리스트 한번 다시 좀 볼까요? 뭐 이름 이렇게 지워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게 뭐 보도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 리스트가요. 다시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숫자가 많이 있는데 뭐 어떤 5천도 있고요. 앞에 뭐 7만까지 돼 있고 단위는 없어요. 이게 뒤에 단위가 원은 아니겠죠? 그냥. 근데 아무튼 숫자들이 있는 이 리스트를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조옥진 변호사,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이게? 그게 리스트죠,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이게 이상하다, 수상하다 느낌은 주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런 걸 리스트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뒤에 천이 빠졌겠죠. 많이 빠진 게 아니고. 천. 네, 그러니까 단위가 천 단위다. 그렇죠. 그래서 5천으로 돼 있으면 그게 500만 원일 거고, 아. 7만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그건 7천만 뒤에 원일 단위가 거고. 천 원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은행이나 이제 금융기관에서는 천 그러네요. 단위로 그렇게 쓰니까 오. 저게 만약에 황보승희 의원의 자필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저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지금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게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정치자금법은 엄격하게 뭐 여기 의원님들 계시고 그래서 더 잘 아시지만 예. 그 규정에 따라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든 검찰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니까 또 공수처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예. 공수처든 나가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갖다 해야죠. 이게 제가 보니까 황보승희 케이스는 예. 이게 대자비가 두 가지가 얽혀 있어요. 첫 오. 번째는 김남국 대자비고요. 왜냐하면 감사 시작하니까 그냥 탈당해 버리잖아요. 아. 그러면서 이제 당에서는 아예 더 이상 우리는 뭐 할 수가 없다. 이거 끝났다. 이러잖아요. 예.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돈봉투잖아요. 돈봉투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크게 있는지 예. 뭐 저기는 당대표니까 높고 여기는 일개 국회의원이니까 낮고 그 차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수사하고 해명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그 경찰이나 검찰이나 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공수처에서 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이런 리스트 얘기가 딱 나오면요. 언론 그리고 기자들이요. 귀를 쫓고 세웁니다. 뭐지? 그러면서 이거의 취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뭔가 좀 시작이 된 걸까요? 이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리스트의 정체.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